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대표이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속되는 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대표이사 이종환입니다. 먼저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배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생산팀 최호경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 강민수 팀장입니다. 기획생산팀 김복균 팀장입니다.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 구성 현황입니다. 이사의 임원은 총 12명으로 10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총 20명, 3개 팀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인사, 예산, 결산, 계약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생산팀은 학교고식, 생산자 소비자 교육,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기획생산 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운영팀은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직거래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직원은 총 29명으로 사무보조 및 순환 수집, 직매장 개선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정원 정규직 20명과 정원의 기관제 29명까지 총 49명으로 구성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2025년 주요 사업 성과 요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2025년 직매장 매출액은 88억 3천만 원으로 전년 54억 1천만 원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가입 회원은 2만 4천 명으로 전년 1만 3천 명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등록 품목은 3,500개로 전년 3,000개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학교고식 식재료 공급 사업을 3월에 시작했습니다. 25년 총 금액 17억 4천만 원으로 농산 3개교, 가공 약 69개교를 진행했습니다. 생산자 참여 및 직거래 장터도 활성화했습니다. 생산자 교육, 수료일은 557명으로 전년 544명 대비 2.3% 증가, 교육에서 15회로 전년 13회 대비 15.3% 증가했습니다. 직거래 장터 총 매출액 2억 9천만 원으로 전년 1억 1천만 원 대비 150% 증가, 개체 횟수 57회로 전년 55회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지속적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2026년 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6년 주 업무 계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11개 사업으로 신규 1개 사업, 계속 10개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보고 신규 사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추진 계획입니다. 이관 첫 해인 올해는 평택팜의 인지도를 널리 알리고 재단 주요 사업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온라인몰 전용 쿠폰 발행 및 재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거래 사업과 홍보 마케팅과 연계하고 명절 선물 세트 등 사업의 온라인 구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의를 높이고 기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직매장 추진 현황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점 2023년 10월 2023년 10억 6천만 원, 2024년 12억 1천만 원, 2025년 14억 3천만 원입니다. 배달의점 2023년 6월에 개장하여 2023년 5억 5천만 원, 2024년 11억 9천만 원, 25년 19억입니다. 이충점 2024년 4월에 개장하여 2024년 26억 4천만 원, 25년 45억 2천만 원입니다. 고독점 2024년 6월에 개장하여 2024년 3억 1천만 원, 2025년 7억 1천만 원입니다. 시청점 2024년 8월에 개장하여 2024년 4,800만 원, 2025년 2억 1천만 원입니다. 평택고 휴게소점 2025년 9월에 개장하여 2025년 4,500만 원입니다. 전매장 매출 합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024년 54억 1천만 원에서 2025년 88억 3천만 원입니다. 2026년 올해 철저한 농산물 품질 가격 관리와 소비자가 필요한 하는 품목 신규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직매장을 통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직거래 장터 추진 계획입니다. 시기별 제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계획하여 혹서기와 혹한기의 시기를 빼고 연중 정례 수시 직거래 장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뿐 아니라 관내 행사와 연계하여 직거래 장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 사업도 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월 11일 이충 직매장 앞, 2월 12일 안중 출장소 실내체육관, 2월 13일 시청 앞 광장에서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도농교류 행사로 시민의 로컬푸드 이해도와 시민 접근성을 향상하여 로컬푸드 팔로우 및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포장재 지원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포장재 재질 및 내부 습기에 따른 농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반영하여 포장재 재질 변경 및 방담 처리를 통한 포장재 품질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직매장별 포장재 발주 업체에 따라 달라 품질 차이가 발생하여 발주 업체 통일화를 통한 품질 재고 및 균일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포장재 종류 다양화를 통해 여러 요구에 대한 대응과 상품 다양성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납품 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으로 우리시 로컬푸드의 상품성과 소비자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의 로컬푸드 진입 장벽을 낮춰 로컬푸드 소비 촉진 유도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명절 선물 세트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 청년농 등 참여 유도를 통해 품목을 다양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평택판 연계 판매를 통해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재단 SNS, 카카오 채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로컬푸드 대량 판매를 통한 농가 및 가공품 생산자 소득 증대와 시민 대상 로컬푸드 상품 홍보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 선물 세트 판촉 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특산물 기획생산 추진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기획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출하 약정을 진행하고 뱃살 팝콘, 쌀 피자, 식혜 등 가공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품목 다양화를 위한 상품 선정위원회 진행과 시장조사, 가격조사 및 공지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감자, 양파, 마늘 등 품목별 생산자 간담회를 통해 학교급식 및 직매장 출하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생산이나 품목 편중 문제를 최소화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직매장의 상품 다양성 및 품질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안전성 검사 추진 계획입니다. 외부 전문 검사 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3월 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 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만족도 상승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로컬푸드 인지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공급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건강한 급식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중고교 참여 희망 학교이며 올해 예산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3월 첫 공급을 시작했으며 농산 3개 학교, 가공 약 69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2025년 총 공급 금액은 17억 4천만 원입니다. 25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5년도 농산 3개교에서 26년도 농산 5개교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처 및 전처리 업체 발굴, 감자, 양파 등 관내 농산물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사업을 통해 구매 단가 인하로 양질의 급식을 실현하고 지역농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판로 다양화와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생산자 교육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는 정규교육 3과목을 선정하여 4개월씩 총 12개월을 운영하고 PLS, JP 등 특별 강의 3회를 운영하고 로컬푸드 선진지 생산자 견학을 1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산자 교육으로 재배 기술 및 상품화 교육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고 맞춤 교육을 통한 생산자 만족도 상승 및 교육 효과 참여도 제고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식생활 교육 추진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대상 식생활 교육을 협의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직매장별 서포터즈 모집을 추진하여 서포터즈 대상 정기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식생활 교육을 통해 로컬푸드 홍보 및 소비 촉진을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활성화와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 식생활 개선에 만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로컬푸드 마케팅 추진 계획입니다. 재단 자체 SNS 카카오 채널을 온라인 주요 채널로 활용하여 직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 물품에 대한 정보는 물론 생산자, 소비자 가입 교육 등 로컬푸드 가치 확산 정보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제철 과일, 스토리 카드 뉴스 등 스토리텔링을 블로그와 SNS 채널에 지속적으로 올려 제철 과일 등 로컬푸드가 친숙하고 공감 가도록 홍보하고 시기별로 홍보 마케팅 방안에 변화를 줘서 시민 참여 및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으로 우리시 농사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여 생산자 참여를 높이고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하여 로컬푸드 가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기반 구축에 만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평택시회 임시회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용 의원입니다. 우리 로컬푸드 재단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중환 대표님이시죠? 명칭이 대표님이시죠? 대표이사로 대표이사님. 네, 재단들이 전체가 다 대표이사 시스템으로 이렇게 다 통일을 했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님. 지난 한 해 로컬푸드를 운영하시면서 좀 우리가 올해는 이런 방향 쪽으로 더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또 아니면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로컬푸드를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향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한두 가지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은 뭐 말씀을 해줄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뭐 나중에 자료로 뭐 네. 해주시면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작년에 부족하지만 어쨌든 뭐 좀 저희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네. 조금 안타까운 것들은 어쨌든 이제 이게 일반 매장 같지 않고 저희가 어쨌든 농업인 분들이 생산하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생산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갖다 진열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PLS 검사라고 해서 이제 한 450에서 500가지 정도의 안정성 검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8, 9% 이상이 또 탈락하시고 막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어쨌든 농가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좀 더 편의를 좀 봐줄 수 있는 것들 솔직히 저 같으면 지금 저희가 이제 오면서 뭘 했었냐면 이제 저희가 오송점이라고 하면 서부 지역에서 이제 이쪽 2층점을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오송점을 갖다 놓으면 저희가 하루에 2번씩 이제 배송도 해주고 했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또 그러려면 또 오송점까지만 나오자고 해도 시 있고 다 해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이제 저희가 재정 여건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농가까지도 가서 좀 이렇게 해입해서 이렇게 좀 그래서 농가들 편하게 농사질 수 있게 하고 또 진열해주고 이런 시스템까지 좀 도입을 하면 어쨌든 농가들 더 편하게 농사할 수 있고 지금의 이제 어쨌든 이제 참여 농가들도 지금 사실 한 600에서 700 농가인데 1000 농가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집화장이라고 그럴까요? 각 그 마을 뭐 아니면 뭐 면동단이 뭐 집화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컬푸드 집화장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로컬푸드에 등록한 회원분들이 그 집화장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수거를 해서 뭐 포장을 해서 진열하는 방법은 뭐 한번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화장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또 그러려면 해서 그냥 전화 받고 순회 수집 형태로만 해도 순회. 예, 그래서 훨씬 사실 농가가 편하게 농사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려면 어떤 제가 보기엔 차량 뭐 한 지금 현재 2대 운영하는데 한 5대까지는 최소 늘려야 되고 인원도 말 그대로 뭐 5일제 근무라고 치면 5-6명까지 늘려야 되는 입장이라 저희가 앞으로 어쨌든 그런 거를 목표로 해서 조금씩 좀 해나가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뭐 요즘에는 사실
고령화 시대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 65세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한테 평택시에서 안전 사고 예방 뭐 이런 차원에서 면허를 반납을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면허증이 없는 분들한테는 예. 이동 수단이 좀 없으니까 우리가 현장으로 찾아가서 농산물을 우리가 좀 받아서 매장에 진열하는 방법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예. 부분이 앞으로. 앞으로 더 필요성이 느껴질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로컬푸드가 앞으로는 그쪽으로 어쨌든 집중해서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업무는 우리 사업 운영 팀장님이 맡고 계신가요? 그런 업무? 네? 기획 팀장님이 맡고 계시나요? 어때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로 나누게 되다 보면 좀 소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되면 나가서 회수해서 진열하면 아무래도 그 어르신들 뭔가 소득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렇죠. 예, 생각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재정 부담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농사를 전념하시는 분들은 대농은 아니시고 소농 쪽에 포함되는 그런 이제 면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왜냐하면 이제 로컬이라는 뜻이 그 지역 생산품을 말하는 그런 푸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이제 우선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직매장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평택시에서 세금을 들여서 출연금을 줘서 움직이는 재단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방법은 좀 조기에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조기에. 저희도 최대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쪽에 사업비를 보면은 75억 4,200만 원에 국비가 35억인데 이 국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3쪽에 3페이지. 국비가 되어 있군요. 여기 종합센터 예. 개요. 이 국비는 처음에 지원을 받은 건가요? 처음에 저희 질 때 예. 그 건물을 질 건물 질 때. 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군 기지 이전 사업으로 그 비용들이 그때 17조가 내려왔잖아요. 그 비용들이 아마 여기 포함돼서 그때 아마 진 이거는 보조금 형태죠? 그렇죠. 그 당시에 네, 보조금 형태죠. 보조금이었었던 우리가 거죠. 나중에 반환하고 그런 예. 예산은 아니죠. 예,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의원님도 알다시피 그 미군 기지 이전 사업에 대한 비용들이 나오면서 그때니까 사실 이 정도 금액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었었지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6쪽을 보시면 6페이지를 보시면은 현재 회원이 24,213명, 전년 대비해서 70.3%가 증감을 했어요. 회원분들이 그렇게 하고 등록 품목도 3,560개 품목이 등록이 되어 있고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감이 되어 있고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고 회원들이 많이 등록을 해야지 효과가 또 그만큼 있는 거고 이 사업 목적에 도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학교 급식을 이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약 17억 4,400만 원 매출을
올리셨고 지금 학교 급식 여기 보면 내용에 대한 부분 그 급식 내용에 보면은 이제 가공식품이 약 14억 3,800만 원, 농산물이 관액계 2억 5,800, 관내계 4,7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유통하는 과정은 지금 뭐 탑차 냉장 탑차라든지 탑차 또 아니면 뭐 운송 배달 사원이나 뭐 기사 이런 인력 부분은 어떻게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이제 농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개 학교를 사실은 이제 처음으로 작년에 이제 실시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서부 지역에는 이제 경기물류고등학교를 했었고요. 평택에는 이제 평택중학교, 그래 북부 쪽에는 이제 민세중학교 세 군데를 해봤는데 이제 농사는 사실은 이제 가격 자체가 워낙 지금까지 초등학교는 이제 경기도가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이제 최저가 입찰로 해갖고 이제 일반 업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자체가 좀 싸기도 하고 질에서는 좀 어쨌든 뭐 이런 뭐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좀 많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하면서는 가격 부분은 같이 해주면서 품질은 이제 지역거하고 높여주는 형태로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배송도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학교는 그래서 지금 지금 가공식품의 비율은 가공식품은 우리 평택시 지자체에서 가공되는 식품이 혹시 있어요? 납품하는 게? 지금 요게 가공은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친환경 가공 시스템으로 운영 지금까지는 이제 그 교육청이 직접 이제 어쨌든 업체도 선정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그 농산물은 이제 저기가 공급하면 경기도 공급을 하고 거기에 가공 식품을 경기도가 이제 아니 평택 교육청에서 직접 하던 걸 저희가 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하면 거기에 뭐 저희 지역에서 햇섬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어쨌든 그 친환경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조건에 아직 못 맞아서 아직 가공에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좀 늘려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학교 급식을 납품하게 되려면은 조건이 G마크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마크하고 그러니까 친환경 뭐 저기를 획득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아주 대기업도 아니지만 뭐 순창고추장에 이런 식으로 그런 데들이 이제 가공식품은 현재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골라서 학교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품목을 지정을 해요. 학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하는 방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현재는 이제 농협식품이 그걸 전체적으로 입찰을 받아서 담당을 하고 또 배송까지도 이제 그쪽 담당 우리는 이제 주문을 받아서 그쪽에 넘겨주면 이제 하는 시스템 그렇게 지금 현재 가공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예. 생산 농가 분들이 네. 우리 이종환 대표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수고하십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도 관련 뭐 거기 이제 직원분들 이렇게 대면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나요? 아이 뭐 저희야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 같이 또 의논하고 이런 거죠. 농가 분들이 예. 우리 저 로컬푸드 관계자분들한테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뭐 인사성 어떤 그런 발언들 많이 하십니까? 뭐 그런 거는 적인데요. 뭐 제일 듣기 좋은 말은 옛날엔 선진지 견학하라고 저기 뭐 밑에 어디 전줄 가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가 선진지라고 하는 얘기들 우리 저기 생산자협회 회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나름대로 뿌듯한 감이 느끼죠. 더 특히 앞으로도 근데 또 사실 뭐 화성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직거래 장터도 계속해서 이제 올해도 운영을 하실 거고, 예. 그죠? 직거래 장터 네네. 운영을 하실 거고, 직거래 장터를 하시면서 뭐 좀 어려운 상황 같은 건 없으십니까? 많죠. 뭐 어쨌든 텐트 하나 다 달랑 가져가서 그냥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니까 그리고 또 막 뭐 더울 특히 때도 뭐 여름철에는 뭐 냉장 보관할 수 있는 뭐 그런 물건도 뭐 이렇게 진열을 하고 그러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가서 많이 못 팔면 그냥 폐기를 해버려야 되니까요. 워낙 물르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단순히 좀 이렇게 쉽게 팔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좀 저희가 되게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나가서 하루 일해가지고 그래도 품값 한 6, 7만 원은 벌어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뭐 전체 판매액이 뭐 3만 원 막 이럴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좀 가슴이 좀 덜 좋죠.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20쪽에 보시면은 농특산물 기획 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등록 농가가 750이고 등록 품목이 3,700 품목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별도로 또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생산 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뭐 이렇게 상품 선정 위원회를 열어서 뭐 네. 이렇게 별도로 상품선정위원회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로컬만 가져가자는 입장들이 있고 또 이제 품목이 너무 다양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겠냐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이제 이사회를 통과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원회를 이제 민간하고 같이 해가지고 상품 선정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택산의 50% 이하면서도 어쨌든 지역에서 생산한 품목 이런 것들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상품 선정위에서 선정을 통해서 저희 입점할 때 필요해서 상품 선정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기획 및 뭐 개발에 대한 그런 운영회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개발은 저희가 또 따로 이번에 이제 사실은 피자도 이번에 좀 평택산 쌀을 통해서 피자도 이번에 개발을 OEM 방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판 형태로 좀 준비하고 있고요. 또 평택 쌀을 이용한 뭐 식혜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계획적으로 좀 기획생산 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죠. 그 26쪽에 보시면은 그 생산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생산자 교육을 이제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로컬 푸드에 관심을 갖고 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기존의 농가분들도 꼭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농가들도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냥 그 합동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다가 이제 똑같은 것들을 계속 설명하는 거에 지루함을 느끼셔서 이제 새로 신규 하시는 분들은 먼저 좀 참여를 시켜가지고 먼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 이후에는 또 이제 같이 교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매번 보면 매달 저희가 매년 그 신규도 많이 좀 그 참여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규로다가 네, 신규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도 한 번씩은 꼭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1년에 한 번씩은. 그다음에 이제 신규 농가도 새로 오면 꼭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우리 농산물을 저희 매장에 진열할 수 있으니까 그 두 분들 다 같이들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1월 달에 한번 처음을 해 봤는데 신규 농가가 한 20농가 이상 또 교육을 받으러 또 왔었습니다. 28쪽에 보시면은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예산이 4,400만 원 정도 네. 되는데 이거는 교육 내용이 뭡니까? 식생활 저희가 2층에 저희 그 이제 로컬푸드 종합센터 2층에 그 요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리 교실도 이제 거기가 요리 교실. 예, 저희가 전문 강사를 해서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학교급식을 하니까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한번 좀 요리 교실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상당히 좋아하고요. 또 이제 저희 직매장에 또 정기적으로 이제 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들 있어요. 뭐 그런 데들, 예, 네. 그런 분들도 와서 좀 이렇게 교사분들하고 애들 체험해주면 상당히 좋아하고요. 또 다양하게 보면 이제 소비자인 분들도 이렇게 이제 무작위로 추천해서 우수 고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번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농가분들 중에서 체험하는 데들이 있어요. 뭐 딸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데들도 좀 참여시키면 상당히 또 좋아하시고 또 저희 어쨌든 이제 로컬푸드 홍보하고 거기 참여하는데 큰 힘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요리 조리 이 자격증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예. 굉장히 어려웠고 뭐 천연 재료를 이용한 뭐 요리라든지 뭐 가공식품을 이용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틀리고 뭐 중식, 한식, 뭐 일식 여러 가지 이제 중화 요리를 배우는 분들, 한식을 배우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그 요즘 세대에서는 이 칼질을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칼질을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요리를 안 하는 거죠. 아예. 예, 가정에서 요리를 안 하고 다 그냥 뭐 그 주문해서 뭐 이렇게 이제
식생활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뭐 방금 저기 대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 뭐 또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까지도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평택시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와서 뭐 요리도 좀 자기네들이 좀 배울 겸 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그런 거를 좀 넓혀 나가면은 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이 예. 프로그램이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예. 우리 그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그래서 홍보를 좀 저희가 사실은 교육청하고도 MOU를 맺어가지고 공유 학교식으로 학교에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 조리교실 얼마 크진 않으지만 좀 썰어내서 거기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더 확대 나가는 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로컬푸드 마케팅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기왕 뭐 평택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예. 한 해 한 해 좀 발전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우리 그 로컬푸드 회원분들한테도 예. 실망하지 않게끔 예. 좀 많이 교육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한명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농업인 분들이 생산물 이렇게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시간 갖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만 전념하기에도 쉽지 않은 예. 지금 환경이잖아요. 환경이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은 추세고 하다 보니까 근데 매장에 납품을 하려면 소분 포장도 하나하나 다 따로 예. 해야 되고 라벨링도 직접 가서서 하셔야 되죠. 예. 가격표 붙이는 작업도 그분들이 가져가셔서 하나하나 다 붙이시고 예. 하셔야 되는데 출력해갖고 해야 예. 되는데 그런 일에 시간이 뺏기니까 아예 납품량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이동 수단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작은 일들이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로컬푸드 매장 그 안쪽에 그 조합원들 오셔갖고 하시는 판매자분들 하시는 예. 그 공간 예, 소분장. 거기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예.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 주세요. 물론 여건이 지금 넉넉치는 않지만 예. 좀 어떤 일손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도 시간 날 때마다 매장 직원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주고 또 이제 네.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안 팔리면 이제 금액을 좀 낮출 때도 일부러 와서 붙여야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줘라 해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계산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가서 좀 같이 라벨도 좀 붙여주고 뭐 무거운 거 같이 들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희도 사실은 지금 현재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이제 인원도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돌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 근데 어쨌든 앞으로도 그런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소분하고 또 이제 농가까지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들 계획을 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평택호 휴게소에 이제 6호점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 지난 9월인가요? 네, 9월, 10월? 9월달에 20일경에. 지금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겨울이라 또 품목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슈퍼오닝 홍보는 잘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데들은 이제 외부에다가 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 매장 안에 식당하고 이제 CU점이 있는 데다가 해가지고 와서 보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저희도 장사를 해보니까 벼랑간에 그냥 막 급격히 막 느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저희가 한 달에 한 뭐 2천만 원 넘게 좀 팔고 있고 또 이제 홍보도 잘 되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생산자분들도 다른 데들은 이렇게 이제 뭐 큰 예를 들어서 고구마 박스가 뭐 5kg짜리가 팔린다고 치면 여기는 뭐 2kg짜리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는 10,000원짜리 이런 게 잘 나가다 보니까 그쪽으로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딸기 같은 것도 한번 시식회도 좀 해서 그랬더니 또 처음에 한 3-4박스 팔리던 게 뭐 20박스 이상 팔리고 막 그래서 또 이제 이번에 명절 때 같은 데가 아주 대목이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아예 무휴로 해가지고 거기는 그냥 어렵지만 직원들이 이제 교대로 해서 어쨌든 좀 매출도 선물. 올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계속 모색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손남 의원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인원이 전년보다 올해 늘었죠? 몇 명이 늘었죠? 저희가 정규직은 거의 못 늘고요. 네, 이제 저기만 이제 기간제로 해서 저희가 한 10여 명 들었습니다. 10여 명이 늘었어요. 네. 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년 말 기준으로 정규직 20명, 기간제 27명에서 총 47명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2월 지금 채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완료가 되면은 49명, 기간제 2명만 증원된 상태입니다. 기간제 2명이 증원돼요. 대부분 증원되는 인원은 어디로 포진이 되죠? 그 이번에 2명 증원되는 인원 1명은 사실 이번 채용은 총 5명이 진행되는데 증원 2명은 1명은 순환 수집, 1명은 직거래 장터 등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그 휴직 대체 인력 1명 그리고 그 결혼 1명 계약 기간이 끝난 인원 뽑는 인원 1명 나머지 1명은 인턴입니다. 그렇게, 네. 인원이 좀 로컬푸드가 직영점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 6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주요 성과 사업에서 뭐 매출 총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63.1%. 근데 2024년보다 25년도가 매출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대신 여기 맹점은 또 24년 4월, 6월, 8월에 3개 매장이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24년도 매출은 좀 줄었을 거라고 대비하고 회원이 많이 늘은 거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드립니다. 여기 회원은 점점 많이 늘은 77%가 늘었다는 건 거의 한 배 정도가 늘은 거니까 로컬푸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고 또 그분들이 와서 직접 구매를 하고 상품성을 인정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교 후식이 전년도도 세 개밖에 안 해서 좀 늘었으면 했는데 이제 올해는 5개를 목표로 아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5개 학교를 농산물 네. 5개 학교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가격 면에서 네. 저희가 좀 뭐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좀 약간 좀 가격 면에서 좀 처지는 방법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저희 평택시에 거주하는 학교들이 평택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그리고 네. 가공보다도 농수산물을 많이 좀 애용하게 좀 노력 좀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해갖고 한 번을 더 충원을 하신 거 아닌가요 옛날에 예, 학교 그렇죠. 급식이 시작할 때 시작하실 때? 예, 한번 했었고요. 또 이제 농산물 중에서도 이제 어쨌든 과일 같은 것들도 되게 선호를 많이 해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들. 그래서 올해 작년에는 3개 학교만 할 때 처음에는 다들 그거 왜 재단에서 해냐는 불안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신청을 받아봤더니 한 10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뭐 배송이나 이런 문제도 있어서 5개 학교만 일단은 올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차차 늘려가면서 어쨌든 이제 화성이나 천안이나 아산처럼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좀 미진하겠지만 계속적인 요구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좀 더 학교의 관계자들하고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저희가 좀 펼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좀 펼쳐주시고요. 네네. 직거래 장터는 저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아까도 좀 고충이 직거래 장터를 널어놨는데 어느 날 하루에 3만 원밖에 안 팔리는 것도 있다 그런 고충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뭐 직거래 장터를 하실 때 너무 뭐 주차가 불편하다든지 막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직거래 장터도 시민들이 저기에 편하게 네. 다가갈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고 편하게 또 실을 수 있고 편하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하면 아마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을까. 네. 뭐 사실 바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저까지 뭐 이동을 해갖고 들고 가는 거는 모든 시민들이 불편해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직거래 장터의 장점이 또 있잖아요. 네. 좀 저렴하거나 아니면 신선한 물건을 그 로컬푸드에서 한다는 그런 홍보가 좀 있으면 관심을 갖지 않겠나. 이거 직거래 장터 할 때 저희도 또 꼭 한 번씩 이번에는 꼭 가겠습니다. 네. 직거래 장터 고맙습니다. 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판매량이나 이런 게 증대돼 가지고 예. 거기에 납품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었으면 해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을 좀 저기 농업기술센터하고 하고 제가 좀 봤어요. 매출액을 봤는데 2층점 매출이 많기는 제일 많아요. 그렇죠? 네. 2층점 매출은 뭐 45억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여기에 하나의 맹점을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고덕 직매장은 전년도 매출액이 7억 정도 된 것 같아요. 12월 29일까지 현황이니까 네. 뭐 12월 매출이. 네. 근데 이제 인원은 고덕은 5명, 저 이충은 여기에 몇 배를 파는 거야? 7, 5, 35, 7, 4, 20. 6배 이상 가까이를 파는데 그 8명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인원만 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5일제 근무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연차가 또 있고 해서 그 8명 정도에다가 또 이제 저희가 이번 같이 세일하고 그럴 때는 또 저희가 본점에서 파견을 해줘요. 그래서 저기 모자랄 때는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인원이 좀 거기도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뭐 특성상 그래서 조금 더 배려하는 입장이고 또 이번 같이 이제 이렇게 세일해서 만약에 매출이 확 늘어날 때는 또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이제 파견 나가서 보충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복합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현재 네. 어쨌든 뭐 힘든 거로는 이충점이 제일 힘들고요. 그다음 판매는 많지만 그래도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뭐 기대도 많은 만큼 또 민원도 많고 저희도 어려운 점들이 많죠. 어쨌든 이충점이. 저는 판매가 많아서 그래도 좀 만족도 클 거라고 근데 생각했는데 이제- 그 대신 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민원인이 더 많을 수도 예, 있고 이제 저기 직원들은 그거는 힘들어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같이 좀 물건도 좀 들어주고 좋은데 여기서는 그냥 사람 몰려오니까 또 포스 찍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 서로 또 이제 그런 게 어려움들이 또 이제 직원분들 대부분들이 또 이제 50대 이제 분들이다 보니까 막 그런 심에도 딸리니까 또 어쨌든 그냥 제일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인상이 찌그러지면 또 불친절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충점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 저희도 어쨌든 뭐 계속 교육도 하고 뭐 하는데 어쨌든 제일 좀 관심도 많지만 어려움도 그쪽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고덕점이 네, 매출이 네. 상승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사실은 예. 처음 개정했을 때 저희가 100만 70에서 100만 원 정도 찍다가 200이 넘었어요. 지금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저희가 회원제도 한 2만 5천 명 넘었지만 그 젊은층이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형택에서 한 번쯤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로컬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덕이 이제 30대 중반이 평균 나이인데 그분들이 자꾸 그 하루에 저희가 품목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200만 원 넘는 데는 거는 그만큼 또 관심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덕 뭐 2층이 지금이나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고덕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 있고 저희가 이 정도 속도라면 뭐 제가 보기엔 큰 문제 없이 300도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또 배달이도 뭐 천막에도 어스름하게 해놨는데 그 동네가 또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근데 그쪽이 뭐 300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평택에서는 나름대로 로컬이 건강한 농산물, 지역에 나온 농산물이라는 인식들이 자꾸 퍼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더 회원도 좀 가입을 좀 늘려내고요. 또 인식도 홍보도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회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로컬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저기 연구도 많이 하시고 네. 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옛날에 뭐 통큰 세일인가 이렇게 하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올해도 꾸준히 하시겠지만 네. 계속 끊임없이 관심 좀 많이 가지고 네. 사실 좀 더 애착을 가져주십사고 말씀드려요.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예. 걸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소요 예산에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지금 11페이지를 봤는데요. 고덕점 자꾸 고덕점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덕점하고 뭐는 없는데 고덕점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고덕점에 보니까 2024년도에 6월에 개장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소요 예산이 3억 2,500이 들어갔는데 25년도는 1년 동안 내내 그 소요 예산이 여기 처음 개장해 갖고 다른 걸로 많이 들어갔어 그런가요? 처음에는 물품 구입 말고 예, 장비 그런 구입비. 장비부터 해서 다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는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만 좀 최소화시키니까 좀 적게 들은 거고요.
예. 그때 이제 뭐 첫 해가지고 매대나 이런 거 예, 많은 그렇죠. 걸 구입하시면 냉장고 뭐 아무래도 그 안에 들어간 부품들이나 이런 게 또 많으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많이 발생을 하죠 첫 해. 네네 저 뭐 맨날 말씀드렸지만 여기 학교 급식도 식재료 네. 올해는 또 희망 학교가 5개로 늘리셨어요. 이 네네. 5개 학교가 꼭 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한 두세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25년 주요 사업 성과 보면 매출액도 뭐 전년 대비해서 63%또 그 가입 회원들이 이건 적립도 해주잖아요. 네, 예. 0.5% 예. 이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입 회원은 뭐 77% 거의 뭐 100 가까이 늘고 또 등록 품목도 18.6% 이렇게 늘어나서 하여튼 그 우리 대표 이사님을 포함해서 팀장님들 직원분들 또 그 판매하시는 우리 또 직원분들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해와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정상화되고 좀 정착화되는 단계이지 않을까 싶고 저희 뭐 의회에서도 좀 관심 갖고 또 지금 뭐 우리가 예산 사항이 좀 어려워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예산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된다면 좀 로컬 푸드가 잘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속에서 평택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계신 농가 분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온라인 쇼핑몰 이거는 기존에 유통과에서 하던 그 평택팜을 로컬 푸드가 인수 인계 받아서 운영을 올해 처음 해보는 거죠? 네,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전에 이게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좀 많이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사실 또 현실적으로 좀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특화시켜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보고 뭐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저희도 어쨌든 지금 운영 주체가 좀 바뀌긴 했으니까 좀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건지는 좀 객관적인 좀 검증을 좀 통해서 그게 뭐 1, 2년이 될지 2, 3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하게 좀 평가의 작업들은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사실 평택팜이 저희도 인수를 했지만 나는 평택팜의 단순한 그냥 쇼핑몰의 문제가 아니고 평택을 대표하는 좀 지자체를 대표하는 저희 그 쇼핑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단순히 그냥 이렇게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네이버 등 이제 다양한 형태의 홍보도 좀 통해서 사실 평택팜을 홍보한다는 게 단순히 물건 파는 것뿐이 아니라 평택의 농산물 전체를 홍보하는 시스템을 생각하고 적극적인 좀 홍보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이 인터넷 판매 특성상 저희가 계획 상품 형태로 계속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기를 확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갖다 더 강화하면서 올해는 좀 평택팜을 좀 한 단계 만약 그런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그림을 있습니다. 그리신다면 네. 슈퍼원이 우리 홍보비가 있잖아요. 네. 그쪽과 하고도 예. 협의를 통해서 만약 그런 좀 집중돼서 예. 좀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 그럼 항목들 예산 항목들 홍보비 항목이 거기 있거든. 예. 액수가 꽤 크거든요. 예. 몇십억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일부라도 해서 평택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네. 부분으로 뭐 결합들도 잘 뭐 유통과하고도 협의 좀 하셔서 예. 논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네. 보는데 지금 25년도 그 3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이게
17억 4천 정도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가공까지 합쳐서. 예. 그런데 지금 그 현재 3개소인데 5개소로 늘리려고 한 계획인데 현재 3개소는 어디고 5개소는 2개는 추가되는 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기 서부 지역에는 이제 경기물류고등학교였고요. 그다음에 평택엔 평택중학교, 그다음에 이제 북부에는 민세중학교였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재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불만이 있거나 저기가 있으면 저기 할 줄 알았더니 다 3개 학교가 꼭 해달라고 그랬었고요. 올해는 이제 서부 지역에 있는 청북중학교하고 현아중학교하고 사실 특히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서부 지역이 좀 열악해요. 여러모로 다른 데들은 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어요. 작년에 해보니까요. 경기물류고등학교만 아우 고맙다고 막 저희 이러면서도 신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전에는 막 부족한 게 많았는데 재단이 하면서 그냥 공도 잘해주고 막 고맙다 그러니까 저희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들은 막 경쟁도 심하고 막 그래서 약간 막 이랬었는데 거기에서 아 서부 지역이 진짜 열악하구나 여러모로 그래서 올해 여러 학교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 역량으로는 많이 할 수 없어서 기왕이 먼저 열악한 쪽에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청북중학교하고 현아중학교 2개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평택에서 우리 평택 시민의 또 자녀분들이고 또 평택의 향후에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의 가장 주체로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평택의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농업에 대한 관심들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고 또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그 인력 충원이나 뭐 여러 가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의 어떤 활동 근거를 가지고 뭐 부서나 또 의회 설명을 통해서 좀 사업 확장들을 좀 해나가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유승영 의원님 말씀하신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한 그 내용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도 같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이 평택팜만의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그것을 알고 일단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있어야 시민들이 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나 이런 곳에다 쳐서 평택팜이라고 쳐야지 이 사이트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쌀을 사고 싶다. 그래서 쌀을 쳤을 때 평택팜이 제일 먼저 뜨면 더없이 좋겠죠. 그게 평택 시민이 아니라 다른 전국 누군가라도. 근데 지금 현재 구조를 보면 어떤 마케팅 부분에 좀 미흡할 수도 있고 그 추천 키워드 같은 데도 보면요. 오대쌀, 뭐 철원쌀, 당진 해나루, 아산 맑은 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베스트로 해서 위에 떠요. 근데 우리 쌀은 한참 내리고 해야 밑에 뜨거든요. 이제 물론 랜덤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사실 있지만 사실 상위 검색에 뜨는 것은 별도로 신경을 써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을 한다든지 해야 그게 상위 랭크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같은 쌀인데 예를 들어 평택팜에서 판매하는 거 42,000원이에요. 10kg짜리 쌀이 42,000원인데 같은 쌀을 쿠팡에서 사요.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면 39,900원이래요.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 근데 이쪽은 또 무료 배송인데 평택팜은 배송비도 포대당 하나당 3,000원씩 붙어요. 그럼 소비자가 누가 어느 쪽에서 사겠어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배송비 하나에도 민감하고 금액 차이를 뒤져서 사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택팜에서 사면 어쨌든 우리 농산물을 훨씬 더 저렴하게 잘 구매할 수 있어라는 인식이 있든지 아니면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우리 걸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박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메리트 없이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 주셔서 물론 이제 점차 가입 회원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메리트들이 계속 이어지고 뭔가 자리를 잡아야 회원이 늘어나는 것도 더 확장성이 커지는 거고 전국적으로 우리 평택 그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생각을 좀 해주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면이라든지 품질면에 있어서 인식을 확실하게 줄 수 있게 한번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로컬푸드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